어머, 저 여자 또 나왔네. 애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아파트 자치회야, 자치회는. 아파트 벤치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는 낮고 끈적했다. 마치 오래된 기름때처럼 벽에 달라붙는 소리였다. 나는 장바구니를 든 채 계단 중간에 멈췄다.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 흘러내렸다. 하늘은 유독 낮게 깔려 있었다. 11월의 하늘이 코앞까지 내려앉은 것 같은 숨막히는 회색이었다. 남편이 왜 자꾸 늦게 들어오겠어? 집골이 그러니까. 내가 알지. 저 집 속사정. 웃음소리가 두세 개 섞여 흘렀다. 저 목소리. 또 박 여사다. 나는 발을 뗄 수가 없었다. 무릎이 이상했다. 떨리는 건지 굳은 건지. 손 안에서 장바구니 손잡이가 살가죽을 눌렀다.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애 학교 준비물 색종이 세 봉지.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것들이 갑자기 너무 무거웠다. 그냥 올라가자. 오늘도 그냥 올라가. 그리고 나는 오늘 손 안에 아주 작고 차가운 것을 쥐고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한 분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개월 전 봄이었다. 우리 가족이 화림 2단지 103동에 이사 오던 날 하늘은 연한 파란색이었다. 남편 재원이가 소파를 들다가 손가락을 끼얹고 딸 하은이는 새 방에서 제 이름을 벽에 매직으로 쓰다가 들켜 혼났다. 나는 이웃들에게 돌릴 떡을 미리 맞춰두었다. 인절미 30개, 꼭 인절미여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던 건 우리 엄마가 떡은 찰진 게 정있어 보인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맞은편 라인 201호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왔다. 이름은 박순희. 나이는 54살, 이 동네 15년째라고 했다. 얼굴이 넉넉하고 목소리도 시원했다. 아이고, 예쁜 분이 오셨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내가 다 알려줄게. 나는 그 말이 좋았다. 낯선 동네에서 그런 말은 따뜻한 담요 같았다. 잘 살 수 있겠다, 여기서. 이상함은 한 달 뒤부터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였다. 나는 웃으며 안녕하세요를 했는데 박 여사는 눈을 한 번 굴리고 고개를 돌렸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날 저녁 재원이한테 말했더니 그는 그냥 피곤했겠지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사실 생각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며칠 뒤 단지 앞 슈퍼에서 일이 있었다. 내가 계산을 하는데 박 여사가 파묶음을 들고 슈퍼 주인 아주머니한테 뭔가를 속닥이고 있었다. 나를 힐끔 봤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도 나를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내 위에서 잠깐 겹쳤다가 흩어졌다. 뭔가 이상하다. 그때 슈퍼 카운터 위에 놓인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손바닥만한 디지털 녹음기 주인 아들이 학원 강에 녹음한다고 뒀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 순간 나는 왜인지 그걸 오래 바라봤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두 번째 이상 징후는 훨씬 선명했다. 아파트 자치회에 들어간 건 재원이의 권유였다. 당신 꼼꼼하잖아. 잘할 거야. 나는 그 말에 기뻐하며 가입 신청서를 냈다. 첫 회의 날 나는 아이 학교 행사 때문에 20분 늦게 도착했다. 문을 열었을 때 회의실 안에 있던 얼굴들이 일제히 나를 봤다. 박 여사도 거기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앉은 강씨 아주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조심해요. 괜히 나댔다가 욕먹어요, 여기. 나는 네. 하고 되물었지만 강 씨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 회의에서 나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 펜스 교체 건의를 했다. 박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 후 복도에서 박 여사가 다른 주민에게 하는 말이 등 뒤로 들렸다. 저렇게 나서고 싶으면 자기 집 단속이나 잘하지.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복도 끝 비상구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하늘이 그때도 낮고 회색이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 세 번째는 하은이 때문이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던지듯 벗으며 말했다. 엄마 아는 아줌마가 다른 아줌마한테 우리 엄마 이상하다고 했대. 누가? 어떤 아줌마? 몰라. 하은이네 엄마 뭔가 이상하다고. 학교 앞에서 두 아줌마가 얘기하는데 들렸어. 나는 그래, 알았어 하며 주방으로 갔다. 손이 떨렸다. 당근이 삐뚤음하게 잘렸다. 이건 단순한 험담이 아니다. 우리 애한테까지 닿고 있다. 그날 밤 재원이한테 말했다. 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당신이 좀 참아. 나는 그 말을 씹다가 삼켰다. 참으라고. 또 참으라고. 얼마나 참았는지 이미 내 속이 어떤지도 모르겠는데. 그날 밤 나는 인터넷 검색창에 뭔가를 쳤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한 글자씩 누르는 동안 화면이 파랗게 빛났다. 소형 녹음기 추천. 정확히 이때부터였다. 녹음기는 3일 뒤 도착했다. 손가락 2마디 길이의 검은 플라스틱. 나는 그것을 주방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재원이가 절대 열지 않는 곳. 이후 나의 일상에서 뭔가 달라졌다. 나는 마트에서 돌아올 때 조금 더 느리게 걸었다. 박 여사가 주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이웃 2~3명과 이야기하는 걸 알게 됐다. 나는 그 시간대에 장을 보고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 안에는 항상 그 검은 것이 있었다. 하지만 거리가 문제였다. 벤치에서 나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다. 말소리는 들렸지만 녹음 품질이 엉망이었다. 나는 집에 와서 이어폰으로 들어봤다.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 흐릿한 말소리.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재원이는 이 무렵 내가 저녁마다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본다는 걸 알아챘다. 뭐 봐? 그냥 뉴스. 얼굴이 왜 그래? 뭐가? 재원이는 나를 한 번 더 봤다가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화면을 가로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뭔가 작게 삐걱거렸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강씨 아주머니한테서 문자가 온 건 그 주 금요일이었다. 있잖아요. 박순희 씨가 자치회에서 당신 얘기 또 했어요. 그냥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는 화장실에서 그 문자를 읽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서 형광등이 웅웅 소리를 냈고 타일 벽이 차가웠다. 이제 자치회까지. 결정적인 날은 수요일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박 여사가 101호 이씨 아주머니와 함께 나왔다. 나를 보더니 두 사람이 순간 말을 멈췄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나는 먼저 탔다. 박 여사와 이씨 아주머니도 탔다. 문이 닫혔다. 좁은 공간 얼굴만 바라보았다. 4층에서 박 여사가 내리면서 이씨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나는 분명히 들었다. 문이 반쯤 닫히기 전에. 그러니까 남편이 저러지.
문이 닫혔다. 나는 7층까지 가는 3초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손 안에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야 했는데 나는 7층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다. 손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화면을 봤다. 녹음 중. 나도 몰랐다. 언제 버튼을 눌렀는지. 재생을 눌렀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러지. 선명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현관 도어락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번엔 분노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다. 이걸 재원이한테 들려줘야겠다. 그 사람도 들어야 한다. 내가 괜한 예민한 게 아니었다는 걸. 독자 여러분, 이쯤에서 눈치채셨을 것이다. 나는 증거를 모아 남편에게 보여주고 박 여사에게 직접 따지거나 자치회에 정식으로 항의할 생각이었다. 법적 대응도 검색했다. 명예훼손 처벌 기준, 음성 녹음 증거 효력. 아주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주 토요일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단지 방송 스피커 앞을 지나쳤다. 동 입구마다 달린 그 회색 플라스틱 스피커. 자치회 안내방송, 택배 도착 알림, 분리수거 공지를 내보내는 그것. 관리사무소 직원이 연결선을 점검하며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등 뒤로 그 스피커가 오래 느껴졌다. 그때 나는 아직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러나 그날 밤 잠들기 직전에 뭔가가 머릿속에서 딸깍하고 맞물렸다. 재원이한테 녹음 파일을 들려준 건 일요일 저녁이었다. 그는 처음에 무표정으로 들었다. 끝까지 들었다. 이어폰을 뺐다. 이게 다야? 뭐가 다야? 이게 증거잖아. 이 사람이 나를 6개월째 이렇게. 알아. 근데 당신도 솔직히 좀 나댔잖아, 자치회에서. 나는 그 말이 귓속에서 증폭되는 것 같았다. 나댔다고? 내가 뭘 나댔어? 놀이터 안전 펜스 얘기한 게 나댄 거야? 그런 식으로 말고 내가 말하려는 건 아니, 끝까지 해봐. 내가 나댔다고? 재원이가 입을 닫았다. 거실에 침묵이 내렸다. TV가 꺼진 거실, 팔씨의 창문 너머로 가로등 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다. 식탁 위 과일 그릇에 사과 2개. 나는 왜인지 그 사과가 싫었다.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야? 재원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의 길이가 너무 길었다. 녹음한 건 잘했어. 근데 어떻게 쓸 건데?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보면서 나는 계속 선택지를 돌렸다. 재원이한테 맡기자 그러면 재원이는 그냥 넘어가자고 할 거다. 자치회에 공식 항의를 하자 그러면 박 여사 편인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하게 볼 거다. 법적으로 가자 그 한마디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도 불확실하다.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지 뭐. 새벽 2시쯤 나는 일어나 물을 마셨다. 부엌 불을 켜지 않은 채 냉장고 불빛만으로 물을 따랐다. 창밖은 완전히 고요했다. 단지가 조용하고 스피커도 조용하고. 스피커. 방송 스피커는 자치회 회원이면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서 쓸 수 있다. 자치회 공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자치회원인데.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관리사무소 공지방송 신청 방법을 검색했다. 별거 없었다. 자치회원이면 사전 신청, 방송 내용 사전 검토, 공익적 내용의 하남. 나는 오래 생각했다. 이게 공익적 내용인가? 동네에 이런 목소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침대로 갔다. 재원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 나는 결심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하은이를 학교에 보내고 관리사무소로 갔다. 신청서를 쓸 때 손이 조금 떨렸다. 방송 목적 아파트 내 언어 문화 개선 캠페인. 담당자 박주임이 서류를 검토했다. 내용이 뭔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지역 공동체 내 언어 사용 사례를 음성으로 공유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박주임이 인상을 찌푸렸다가 폈다. 녹음 파일 주시면 제가 먼저 들어볼게요. 나는 파일을 넘겼다. 박주임이 이어폰을 꽂고 들었다. 5초, 10초. 그가 이어폰을 뺐다. 잠깐만요. 그는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카운터 앞에 서서 기다렸다. 손가락이 핸드백 끈을 감았다 풀었다 했다. 박주임이 나왔다. 뒤에 소장님이 함께였다. 이거 특정인 목소리 아닌가요? 네, 이걸 방송했으면 저도 알아요. 그래서 방법을 여쭤보러 온 거예요. 소장이 팔짱을 끼고 나를 한참 봤다. 그런데 독자 여러분이 예상하던 장면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다. 소장이 말했다. 저희가 방송은 못 해드려요. 규정상.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래서 하지만 한 가지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소장이 도와준 것은 스피커가 아니었다. 그는 내게 아파트 자치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알려줬다. 전체 주민 1847명이 가입된 채널. 그리고 자치회원은 공지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 채널을 쓰지 않았다. 나는 그 대신 화림 2단지 주민 커뮤니티 카페에 게시글을 올렸다. 제목은 이랬다. 자치회원 공지 단지 내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썼다. 저는 우리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이웃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이 오가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개인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가는 발언들이었고 해당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적 대응 전에 당사자와 먼저 대화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공지를 통해 해당 분께 직접 연락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나는 게시글을 올린 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30분 후 알림이 왔다. 댓글 1개. 1시간 후 댓글 17개. 3시간 후 커뮤니티 카페 오늘의 인기글 1위.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내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 박순희인데요. 목소리가 달랐다. 그 넉넉하고 시원하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사실은 박 여사가 나를 처음부터 싫어했던 게 아니었다. 전화 통화에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건 이것이었다. 나는 당신이 내 며느리감이 됐으면 했는데 우리 아들이 당신 보고 관심 있다고 했거든. 근데 당신이 기혼자라는 걸 알고 나서 그게 뭔가 억울해서.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억울하다고. 자기 아들이 유부녀한테 관심을 가진 게 억울해서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야 했다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모든 것이 맞물렸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박 여사가 그렇게 친절했던 것, 그때 아들이 나를 처음 봤던 것이다. 자치회에 들어간 내가 나댄다고 했던 것, 내가 눈에 띄는 게 싫었던 것이다. 남편이 왜 자꾸 늦게 들어오겠어? 남편 있는 나를 깎아내려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강씨 아주머니가 조심해요라고 속삭였던 것, 이미 그걸 눈치챈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그 눈빛이, 그래서 그때 그 침묵이, 그래서 처음부터 박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울음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결국 말했다. 아주머니, 저는 법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게시글도 내릴게요. 대신 한 가지만요. 다시는 제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딸 귀에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 쪽을 봤다. 오늘은 하늘이 높았다. 11월인데 유독 맑고 높고 텅 비어 있었다. 게시글은 내렸다. 녹음기는 서랍 안에 그대로 있다. 우리는 지금도 같은 단지에 산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박 여사는 먼저 고개를 숙인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나는 그날 이후 알았다. 때로는 스피커보다 조용한 문장 하나가 더 크게 울린다는 것을.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